알고 싶니? 북한 듣고 싶니? 이야기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시즌 15 225번째 이야기 14기 굿바이 방송. 안녕하세요. 중계동 유자, 노원가지, 인천 용과입니다. 네, 어느덧 벌써 14기의 굿바이 방송 차례가 왔네요. 맞아요. 첫 인사방송 녹음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네요. 15기 마지막 방송인 만큼 편하고 재밌게 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다 나누기 전에 공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사부작은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다라는 단어 의미처럼 북한 친구들과 언제 어디서나 팟캐스트를 통해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남북한 평화통일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사부작은 365일 열려 있습니다. 사부작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오셔서 출연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누고 출연도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선 저는 졸업을 앞두고 토익 시험 준비를 좀 하다가요. 또 2월에는 제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선교도 갔다 오고 설날도 지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즐기는 한 달을 보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행도 갔다 왔는데 이제 운전도 할 수 있게 돼서 이전보다 더 자유로운 여행이 되니까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학 동안 공부 빼고 다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과가 의류학과다 보니까 3월 초에 학교에서 패션쇼를 여는데 거기에 맞는 옷을 거의 방학 내내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중간에 학교에서 멘토링 캠프도 갔다 왔고 또 이탈리아를 갔다 왔는데 이탈리아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행 가고 놀다 보니까 벌써 3월 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편입 준비하느라 이번에 정말 정신없었고, 그리고 이제 편입을 성공해서 노원 가지님이랑 같은 학교가 됐고, 그리고 방학 중에는 토익 시험도 쳤고, 그리고 그 교지 편집위원회에서 교지도 내고 그랬습니다. 편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 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요. 작년에 딱 이맘때쯤 리크루팅을 하면서 면접을 사부작에 와서 떨리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시니어가 돼서 이렇게 졸업을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사부작이 더 흥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첫 인사방송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나 지났다는 게 참 시간이 빠르다 싶고 나이도 먹어서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사부작도 잘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느 때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오늘인데요. 사실 별 느낌 안 날 것 같았는데 좀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학기 다 마치고 졸업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부작마저 졸업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또 인생에서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도 진심을 담아서 좋은 수다 나누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다양한 팟캐스트 부원들도 만나고 게스트분들도 만났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신상 두부밤님이랑 했었던 정규 방송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이 남는데 아무래도 처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 게스트분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런 북한 관련 얘기도 듣고 그리고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것도 뭐 책을 쓰고 계시는 활동도 되게 흥미롭게 들어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14기 첫 파일럿 방송인 북한의 봄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저의 신입방송 이후에 첫 방송이기도 했고 또 제가 해보고 싶었던 주제로 방송을 하게 돼서 더 뜻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유튜브에는 아쉽게도 송출되지 못했지만 팟빵에는 올라가 있으니까 돌아오는 봄을 맞이해서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정규 방송에서 백두산 들쭉날쭉님과 함께했던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 인생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었던 때가 많았는데 사부작을 통해서 처음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났고 생각보다 너무 같이 티키타카도 잘 되고 또 백두산 들쭉날쭉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부작 활동하면서 이렇게 재밌었던 점도 있었고, 그리고 아쉬웠던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들 그런 재밌었던 점, 아쉬웠던 점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재밌었던 점은 북한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게 아무래도 컸는데요. 특히 북한 이탈 주민 게스트분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과거에 북한에서의 기억들을 들어보면 신기한 얘기들이 많은데 또 현재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민들을 공유하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도 들고 잘 적응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저희보다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좀 아쉬웠던 점은 재밌는 주제들이 사실 주제를 선정하면서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해보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재미있었던 점은 일단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뜻깊고 또 특별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같이 수다를 떨었을 때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학교 생활에서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사부작에서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 오는 게 제가 길치인데 정말 이제 눈을 감고도 올 수 있을 만큼 많이 온 정 깊은 곳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줬던 게 저에게 너무 특별했고 또 재미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쉬웠던 점은 저도 인천 용관님처럼 좀 많은 에피소드 후보들이 나왔는데 그걸 다 못한 게 너무 아쉬웠고 또 생각보다 북한 이탈 주민님들하고 이렇게 컨택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분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싶었는데 그 점을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부작 하면서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분들께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북한 관련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되게 가깝고도 먼 나라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대본을 써보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말하는 실력도 처음에는 되게 기계처럼 말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아쉬웠던 거는 아까 그 인천 용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봄 에피소드를 제가 자료조사를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되게 재밌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유튜브에는 올라가지 못해서 좀 아쉽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팟빵에는 남아있으니까 이번에 봄 맞이하면서 북한의 봄 에피소드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부작 활동을 하면서 서로 비슷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많은 걸 느낀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사부작을 마치고 앞으로의 계획은 서로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 녹음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진로로 지금 과에 있는 진로로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의료학과인데 의료 쪽으로 더 공부를 하면서 나갈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팟캐스트 하면서 좀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좋아한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복수 전공도 성공을 해서 이쪽 분야로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부작에서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다른 과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비슷한 걸 하면서 앞으로 남은 대학교 생활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2학년 때 왔는데 벌써 3학년이 됐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중계동 유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서 학교를 또 열심히 다시 새내기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다닐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부작에 오게 된 계기가 아나운서를 꿈꾸면서 합류를 했었는데 이제 저는 교육 쪽으로 좀 더 진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전공인 국어국문학과랑 뭐 교육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면서 아마 국어 교육 쪽으로 진로를 잡고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용관님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계속 아나운서를 꿈꿔오다가 조금 더 실전에 던져져 보자라는 생각으로 사부작을 하게 됐는데요. 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더 이 길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대본 없는 말하기나 이제 제 얘기하는 걸 좀 두려워했었는데 이런 발표 공포증을 조금 더 이겨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더 이 길로 열심히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들 정말 다들 색다르고 또 사부작으로 많이 배운 활동들인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것 같네요.
15기, 16기 분들이 이제 4부작을 이끌어 갈 건데 이 분들에게 한 가지씩 조언을 한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저는 15기, 16기 분들께 드라이브를 정말 꼼꼼히 챙겨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라이브가 정말 방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계정이라든지 뭐 대본, 게스트 섭외하는 유의사항 그런 거 다 있으니까 한 번씩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게스트 섭외 시에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특수사항이 있으니까 섭외 시 좀 유의를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아무래도 연락도 지속적으로 빠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드라이브에서 생각지도 못한 파일들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꼭 15기, 16기 파일만 아니더라도 다른 기수 파일도 많이 열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본에 의지하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하다 보니까 대본에 써 있는 대로만 줄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조금 아쉬운 느낌도 많이 들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에 많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게 어떨까. 또 정규 방송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분들과 대본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자유로운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앞서 두 분께서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주셔서 저도 현실적으로 한번 말을 해보자면, 저도 일단 말할 때 대본을 처음에 거의 읽듯이 대본만 보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 정규 방송 때 북한 이탈 주민분들께서 본인의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본을 완전 아예 안 보기도, 썼던 거를 완전 싹 갈아엎기도 하고 아예 참고도 안 하고 그냥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기억에 남고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5기, 16기 분들도 너무 대본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한번 게스트들의 눈을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규 방송 아니면 대본 쓸 때, 주제 선정할 때 등 좀 더 안 해봤던 주제들, 아니면 이번에는 좀 이렇게 갈까 하는 좀 과감한 도전들을 많이 해보시면 4부작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이제 우리 부원분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을 점점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 전 딱 이맘때쯤 첫 녹음을 했었는데 각각 첫 녹음이 어떠셨는지 그 기억을 좀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첫 녹음 때 사실 이 스튜디오가 지하에 있어서 저도 좀 길을 헤맸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말을 했었던 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좀 느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앞선 기수분들이 좀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차차 늘어간다는 거를 저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게 첫 녹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로운 14기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때는 참 신비하고 또 좋았던 것 같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긴장하면서 왔었는데 도착하니까 우선 13기 분들, 제가 신입방송 할 때에는 진행자분이 연희동 계란 한판 님이었는데 정말 재밌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고, 그때 함께 했던 분들도 다 너무 친절하시고 사근사근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보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더 그 긴장이 풀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 녹음을 마치고 첫 신입 방송이 송출됐을 때 그 송출됐던 방송만 좀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첫 녹음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대본을 말로도 읽어보고 막 3번 정독하고 왔던 기억이 있고, 처음 녹음을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재밌구나, 녹음이라는 게 재밌구나 하면서 혼자서 좀 기뻐가지고 설레서 동동동 발을 구르면서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는 출근한 느낌으로 이제 와서 또 재밌게 녹음하고 좀 더 노련하게 하고 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이제 다들 4부작에 대해서 그리고 4부작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가 왔는데요. 정말 떨리는 마음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 잡으면서 면접을 봤었는데 이렇게 사부작에 들어오게 돼서 또 면접에 참여해서 15기를 뽑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많은 기억들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쉬우면서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정말 좋은 경험하게 해준 사부작에게 고마운 마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사부작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4기와 15기는 마무리가 되지만 14기, 15기에서 좀 좋았던 방송들 혹은 아직 못 본 방송들 있으시다면 그것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저희를 조금 더 기억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앞선 두 분처럼 제대로 된 발성도 못 배우고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조금은 더 능숙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부작에서 배운 것보다 시청자분들이 사부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았을 거고 앞으로도 많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사부작에 어느 정도 애정이 생긴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사부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부작이 좀 더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과 만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번 14기 굿바이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즌 16 방송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시고 사부작 인스타도 놀러오셔서 팔로우 해주시고 업로드 소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중계동 유자, 인천 용과 노원가지였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